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이랬을 때 칼슘이 내 몸에 적당히 잘 있다면 이게 조절을 해줘요. 그런데 보통 이러죠. 예민하신 분들, 작은 일에도 되게 막 예민하게 굴고 과민 반응 보이시고 칼슘 부족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세포 사멸에 관여하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 분비라든지 소화효소 분비, 독소 분비에도 관여를 해요. 저희가 칼슘이 내가 부족한가 아닌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걸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허리가 내가 굽어 있다거나 손발이 저리고 입 주변에 경련이 일어난다. 그리고 머리끝과 손발끝이 잘 갈라진다거나 치주염이 쉽게 생기고 잇몸에 피가 난다. 그리고 우울감, 불면증이 지속된다. 허리 둘레가 늘어난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칼슘 부족이 제가 그냥 일반인들은 나는 우유 먹고 음식 잘 먹고 해서 나는 칼슘 부족이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심각성은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영유아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칼슘이 부족하대요. 이게 보면 그래프 상으로도 나오는데, 칼슘 섭취량이 영유아 때는 저희가 엄마들이 당연히 좋은 것만 먹이죠.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는 뭐 분유라든지 이런 거는 돼요. 근데 저희가 식사가 되고 나서는 섭취량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우유를 먹고 계란을 먹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많이 먹고 있을 거야, 나는 칼슘이 충분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섭취량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드세요? 우유도 먹고 치즈도 먹고 멸치 먹고 뭐 케일도 먹고, 저희가 칼슘이 많다고 하는 거를 많이 섭취하시잖아요.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루 권장량에 내가 미치려면, 멸치로 예를 들면 내가 하루 권장량 먹으려면 멸치를 2박스 드셔야 돼요.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2박스? 그 2박스 아마 가격도 하루하루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파골세포 얘기했듯이 그때 얘기했지만은, 보면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를 녹여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보충해요. 이게 과연 건강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너무 급하니까 살려고 진짜 응급조치로 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칼슘이 아니야. 그럼 얘들이 또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골다공증이라거나 골감소, 골절을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147가지의 질병이 또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저희 칼슘을 저희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느냐? 아까 유실량에서 말했듯이 나트륨, 패스트푸드, 이런 인스턴트 제품을 당연히 자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외에 뭐 흡수율 높은 이런 건강기능식품 아니라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칼슘 보충제, 이거는 저희가 요즘은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보충을 해줘야 되고, 야외 활동, 비타민 D를 많이 이렇게 섭취해 줘야 되는데, 이 야외 활동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더 중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정형외과 이런 데는 더 오히려 손님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칼슘 유실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환경적으로 칼슘 유실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나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섭취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칼슘이 좋다 해서 칼슘을 많이 드셨어요. 근데 기사들이 많이 났죠. 칼슘 과다 복용이라든지 안 좋다, 위장에 장애를 주고 안 좋다, 이런 게 많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칼슘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칼슘 단독 제제를 많이 보셨어요. 뭐냐면 칼슘 함량만 많은 걸 드신 거예요. 어, 이것도 사실은 조금만 저희가 더 알면 똑똑하고 현명하게 저희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데, 칼슘이 없으면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가 필요해요.
이게 흡수율을 당연히 높이기 위해서 칼슘만 당연히 많다 그러면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좋다고 해서 칼슘량만 보고 먹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마그네슘이 보시면은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그네슘의 기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진정, 통증 뭐 이런 게 있지만 칼슘,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저희는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에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죠? 근육 떨림, 눈꺼풀 떨리는 거, 그리고 피곤하고 예민해지는 거, 그리고 근육의 지가남, 손에 땀, 가슴 두근거림 이런 현상이 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슘에는 칼슘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도 중요하고 비타민 D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칼슘 대사를 촉진해서 뼈를 강화해 줬다면 비타민 D는 칼슘을 운반해서 뼈에 침착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비타민 D를 보충을 할 때 야외에서 바깥에 햇볕을 쬐준다든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해준다든지 했어요. 그리고 필요 시에는 비타민 D 보충을 이렇게 보충제로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비타민 D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음, 저는 비타민 D를 임신하고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중요한지. 임신하고 나니까 비타민 D 결핍이래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무조건 계속 많이 먹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2007년 이게 보시면 저희가 11년도 자료인데 이만큼 결핍 환자가 많아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011년도보다 나아졌을까요?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못 나가고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바깥보다는 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내가 비타민 D를 합성해가지고 건강에 보충한다? 이거는 이제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까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비타민 D, 그래. 그럼 뭐가 일어날까 저희가 잘 몰라요. 이걸 알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아이였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기력증이 일어난다거나 근육 경련, 기억력 감소, 비만, 골다공증, 동맥경화 심지어 암에도 되게 영향이 많이 높다 하더라고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골다공증 및 충치 저희는 지금 오늘 칼슘에 중점을 두니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이런 분들 다 똑같죠? 햇빛 자주 못 보고, 자외선 차단제 뭐 바르고, 뭐 튼튼한 골격, 뭐 성장기 어린이, 뭐 노년층, 비타민 D는 아이, 뭐 임산부, 노년 다 필요해요. 그리고 비타민 D 이제 임산부 제가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분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저희 제품에 구미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임산부 때는 어떤 걸 먹었냐면 액상으로 된 걸 먹었거든요. 한 방울에 2,000IU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먹었는데 흡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재면 부족했어요. 제가 빠지지 않고 시간 맞춰서 먹었는데 그게 한 6개월 넘게 먹었는데도 흡수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희는 흡수율이 믿을 수 있으니까 먹으면 좋은데 근데 일단은 구미가 맛있어요. 맛있어서 일단은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타민 뼈밀도 얘기할 때 구미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타민 D 섭취 권장량은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소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2000IU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구미 같은 경우에는 1000IU 한 알만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맛있어서 아마 하나로 안 끝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D를 제가 음식으로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음식으로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먹어주는 게 저는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류마티스로 넘어갈 텐데 류마티스는 뼈에서 유실된 칼슘이 관절에 축적되어 석회화 또는 증생돼서 신경을 자극하고 관절이 굳어지는 현상이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뼈에서 유실된 칼슘이 제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칼슘화도가 경추 칼슘화도, 요추 칼슘화도 이 두 개가 목이고 허리인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목과 이제 허리예요. 목 같은 경우에는 경추 칼슘화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사무직이라거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목을 많이 무리해서 쓰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간중간에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고정되어 있는 자세, 한 자세로 있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스트레칭 하는 거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요추 칼슘화도가 또 높을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를 많이 쓰는 일용직 일이라든지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분들도 자꾸 허리를 자꾸 일할 때만 쓰는 거야. 제대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건강하기 위해서 습관이 진짜 중요한데 작은 습관 하나 이거 하나 고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골재 증생 개수 이제 늘어나는 거고 이제 골질 다공 개수 구멍이 많이 비어 있는 거죠. 풍습 개수는 풍습 관절염 이쪽인데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서 혈액이 산성화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이때도 이제 봄포뮬러 당연하고요. TR고, 유스스펜, 이렇게 유스펜에 저희 비타민 D랑 오메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유스펜은 진짜 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증가하다 보면은 이제 파고세포 증가하고 거기다 붙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이렇게 골다공증이 당연히 유발될 수 없는 그림 구조죠. 그리고 골다공증이 염증에 아까 많이 일어나는데 염증이 진짜 저희 몸에 만병의 질병의 원인입니다. 보면 암 있고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신경계 질환까지 염증이 많으면 저희 몸에 이렇게 많은 병을 유발시켜요. 그러면 저희는 진짜 칼슘은 섭취보다 흡수가 중요하다는 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희는 흡수가 잘 되는 2대1의 비율로 되어 있고 그리고 92% 이상의 흡수율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그 보통 약국에서 판매하는 칼슘 같은 경우는 20% 3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저희 칼슘 같은 경우는 92%. 그래서 되기 때문에 진짜 칼슘을 잘 챙겨 드시잖아요. 저는 양자기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정말 빠른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희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칼슘이 일자로 많이 유실됐던 분들도 일자로 탁 생기거든요. 정말 그땐 너무 저 스스로도 많이 기뻐지는데 저희는 그만큼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넘어가다 보면은 혈당이 있는데 저희 인슐린 분비 개수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저도 뭔가 인슐린, 당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인슐린 분비 개수는 일반적으로 혈당이 상승하고 저하하면 인슐린 분비 개수도 당연히 상승하고 저하하고 근데 이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같은 게 저희가 측정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공복이 오래됐거나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측정할 경우에는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저희가 측정을 할 때 2시간 전에 공복을 유지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거를 숙지하고 하시면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밥 먹고 났는데 바로 측정했는데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밥 먹고 바로 측정했을 땐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중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축적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혈당이
혈당이 높고 요당이 높고 그 혈당이 높고 혈당이 당연히 혈중의 당이 높고 그러니까 당뇨이신 분들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요. 그 끈적끈적하다고 보시면 설탕물처럼 이제 끈적끈적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당계수는 이제 저희 소변으로 당이 많은 걸 말해요.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사진환의 일정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이 당뇨병이 뭐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는데 저희는 2형 당뇨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선천적으로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뇨는 저는 사치병이라고도 불려요. 저희 식습관이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런 식습관을 계속 가다 보면은 당뇨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로 발생을 한다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분비가 되더라도 그에 맞게 인슐린이 작용을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인슐린이 100이 분비가 되면 100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저항성으로 인해서 50만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정확히 작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당뇨병이 있으면 주요 증세들인데 일단은 목이 되게 마르고 시야도 당연히 눈 쪽에 시야도 안 좋고 살이 찌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과호흡 증세가 일어나고 그런 이렇게 울렁증이 좀 있고 당뇨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당뇨병 합성 만, 말초 혈관 질환이라서 이렇고 당뇨 만성 합병증이 사실 당뇨병은 무서운 거거든요. 저희가 그냥 식습관이 안 좋고 당뇨이신 분들 진짜 많죠, 주변에. 저희 시어머니도 당뇨 있었고 저희 아빠도 당뇨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눈이 제일 안 좋아져요. 당연히 이 혈관들이 다 집합되어 있는 위주로 눈, 콩파, 성기능 이런 데로 안 좋아지는데 실제로 저희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실명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당뇨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실명하셨어요. 당뇨의 합병증의 무서움이죠. 하루아침에 만약에 눈이 안 보이든다, 흐릿하고 뭔가 이런 증세도 사실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시력이 돌아오시진 않았는데 그만큼 무서워요. 그리고 콩파, 성기는 당연하죠. 혈관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혈관들이 내가 끈적끈적하고 자꾸 쌓이고 찌꺼기들 쌓이다 보면 구멍도 좁아지겠죠. 그러면 내 몸에 어디에서 어떤 데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이 병이. 콩팥이 될지 혈관이 될지 내 신경이 될지 내 발이 될지. 내 발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부족병증. 보시면 심하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발가락 절단하신 분들, 이렇게 절단하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내가 당뇨 같은 경우에 진짜 합병증이 진짜 가장 무서우니까 미리 초기에 내가 하면은 보통 당뇨 합병증 제가 공부하다가 재밌었던 게 집안을 진짜 거덜낸다 하더라고요. 합병증 때. 왜냐면은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는 전신성 염증이에요. 저희 온몸에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진짜 염증 무섭죠. 저희가 당뇨에 파마스 컨설팅을 하면 일단은 일환이 제일 첫 번째로 진짜 좋아지고 싶으신 분, 그리고 진짜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이버넷은 당연히 독소도 빼줘야 되고 식이섬유, 장도 안 좋거든요. 유산균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좋은 건 TR90이에요. 혈관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끈적끈적하고 내 찌꺼기가 계속
끼어 있는데 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그냥 깨끗이 청소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틴, 혈관 청소해 준 저희 콜레스틴은 워낙 이제 제품력이 뛰어나죠. TR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은 더 청소를 더 깨끗이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베닉스2 같은 경우에는 남성 제품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혈관을 확장해줘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해서 청소를 한다면 저희가 그냥 집을 치워놓고 그냥 깨끗하게 치워놓고 대청소를 하면 쉽겠죠. 근데 막 책상도 있고 거실장도 있고 뭐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청소하려면 어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분적인 청소가 되고 깨끗이 잘 안 돼요. 깨끗이 청소해주기 위해서 TR90을 하는데 이런 콜레스틴이라든지 베닉스2가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R2 R2도 이제 혈행 개선은 물론이지만 저희 이제 무기력도 그렇지만 간, 해독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R2도 필수예요. 그리고 프리미엄급으로 이게 만약에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겠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안으로는 화이버넷 유산균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TR90 하기엔 너무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그럴 경우에는 콜레스틴, 알스케어드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진짜 최저로 내가 여유가 안 돼 진짜 최저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티그린 오메가 오메가도 들어가는데 티그린은 아시죠? 저희 염증에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컨설팅을 해주고 하면 제일 좋아지는 걸로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좋아져야 되니까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사실 타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셔서 지금 TR 들어가셨거든요. TR 지금 해독 중이신데 진짜 좋아지실 거라고 믿고 일단 요즘 조금 몸이 가벼우시대요. 그래서 며칠 안 됐지만 희망적이고 그리고 선택사항으로는 TR고, 레이시맥스. 레이시맥스에 영지버섯 들어가는 영지버섯이 당뇨에 좋잖아요.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선택사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제일 급한 거는 네, 위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사만이고요. 그리고 TR고 같은 경우에 저희 비타민 D도 있고요. 저희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당뇨이신 분들 운동해가지고 근육 당연히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TR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 제가 뼈에 대해서 칼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칼슘을 저희가 먹어야 되고 중요한 건 아는데 칼슘을 고르는 선택 기준을 저희가 제대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칼슘이 아니라 합성인지 이제 천연인지도 중요하고 흡수율이 높은 제품인지 낮은 제품인지도 중요하고 근데 먹는 것만 알려줄 게 아니라 유실되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뼈 밀도에서 칼슘만 얘기했지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면역 비타민으로 비타민 C, 비타민 D 저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건강해줄 수 있는 팁, 그리고 작은 습관을 알려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비타민 D,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유산균 이런 거는 그냥 다들 기본으로 먹는데 어떤 제품을 어떻게 먹고 올바르게 먹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당뇨, 혈당 부분에서 저희가 당뇨가 나오면은 당뇨의 합병증의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이 끈적거리고 그냥 염증성 언제 그럴지 몰라 사실 와닿으시나요?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사실 당뇨가 그렇게 크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간과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시력을 잃었었고 저희 아버지도 발가락을 그거는 사고로 인해서 있지만은 발도 안 좋으셨거든요. 이렇게 진짜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건강을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저희 먼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습관 잘 잡게 해주고 하면 저희가 더 오히려 좋은 전달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칼슘의 중요성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너무 명쾌하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나 봅니다.